오늘은 지수인데, 지수로그죠? 지수로그인데. 사실 지수로그는 같이 갑니다. 어차피 로그라는 게 어떤 지수 개념에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로그라는 것이 왜 등장을 했는가, 로그라는 기호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가, 그래서 진수 조건과 미치에 대한 조건이 이런 게 도대체 왜 등장을 했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아무래도 요 공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죠. 그죠? 보통은 이제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먼저 지수 단어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은 별거는 아니고 어떤 x를 n승을 했을 때 a가 된다면 x는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n제곱근 a 근 a라는 거는 요걸 뜻해요. a의 n제곱근인 것과 n제곱근 a인 거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었어. 이거를 처음에 어디서 배우냐면 그냥 제곱근 쪽에서 배우죠.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x제곱이 4야. 그러면 x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내가 제곱근 4라고 하면 제곱근 4라는 이 의미는 그냥 루트 4를 뜻해요. 너는 그냥 2를 뜻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의 제곱근인 건지 아니면 n제곱근 a의 형태인 건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n제곱근 a라는 거는 요만큼까지가 요 기호를 뜻해요. 요만큼. 너가 너예요. 이렇게. 거기에 a가 이제 들어간 거죠. 이런 구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거듭 제곱근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하세요. 이 방정식의 너를 만족하는 x는 사실은 근인 거죠, 근. 근데 여기서는 모든 근을 말하는 거고, 복소수 범위에서의 모든 근을 말하는 거고, 너의 거듭 제곱근 중, 보통은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중 실수인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걔는 너를 만족하는 근 중에서도 실근을 말해요. 이렇게. 실근이라 함은 내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로 판단이 됩니다. 교점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x의 n승이 요 그래프가 있는데, n값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달라요. n값이 홀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n홀, n값이 짝수일 때는 이런 개형이 나왔었죠. n짝. 자, 얘가 지금 x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xn승이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a가 지나가더라도 a가 0보다 크든 같든 작든 임의의 a에 대해서 항상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한 개의 교점 혹은 실근을 가져요. 즉 실수인 요 홀수 제곱근은 항상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항상. n값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라는 거예요. n값이 짝수일 때부터 내가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네가 양수일 때는 두 개지만 0일 때는 한 개고 0보다 작으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신에서도 등장하는 출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수능에서도 곧잘 나와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무조건 뭘로 판단하냐면 홀수 짝수를 먼저 판단. 그 중에서 홀수이면 무조건 한 개, 짝수이면 요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요거를 기억을 합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어. 그리고 저 n제곱근 요 기호 있자. 너는
얘를 이제 항상 이렇게 n승을 하면 a가 되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너를 지수법칙상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너를 n분의 1승으로 여기로 지수의 표현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지수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지수로 확장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수 법칙도 역시 확장이 됩니다.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 유지가 돼야 돼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수 법칙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2의 예를 들면 뭐 3승 곱하기 2의 5승 너는 2의 8승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지수를 확장을 했을 때 지수 법칙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2의 4분의 1승이랑 2의 2분의 1승을 곱하면 2의 4분의 3승이 되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더해서 네가 되는 게. 이게 자연수일 때는 됐었다고. 여기까지는 중딩 때 배운 거니까. 3 더하기 5는 8인 게 됐었어요. 지수 법칙상.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얘 같은 경우 이제 분수죠. 유리수로 지수가 확장이 됨에 따라 지수 법칙이 유지가 되기는 되는데, 안타깝게도 밑에 대해서 제한이 생깁니다. 이 제한이 생기는 이유와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신에 서술형으로 단계별로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어떤 식의 제한이 생기는지를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엄밀하게 물어볼 때는. 그래서 봐봐.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여러분이 수1을 배우기 이전의 모든 지수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정의가 됐었어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 말은 0의 3승 이런 것도 정의가 되고, 뭐 마이너스 2의 4승 이런 것도 정의가 잘 된다고. 이런 것도 값이 잘 나오죠. 정의가 잘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수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근데 문제가 생겨. 지수가 정수라는 카테고리로 확장이 된다고. 너네가 수의 개념을 배웠죠. 자연수 한 단계 넓히면 정수, 한 단계 넓히면 유리수, 한 단계 더 넓히면 실수, 이런 식으로 커지죠. 즉 자연수에다가 뭘 추가하면 정수 전체가 되냐면 음의 정수와 0을 추가하면 돼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도 0을 추가를 하면, 우리가 원래는 지수가 정수일 때 이런 것들을 2의 0승 같은 거를 1로 정의를 했다고. 혹은 2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거를 2의 3승분의 1로 또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기존 지수 법칙상 문제가 없더라 이거야. 근데 이렇게 정의했을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0의 0승, 얘는 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것들. 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0이잖아. 분모가 0이 돼버리죠. 정의가 안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밑이 이런 식으로 지수가 정수가 되면 밑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딴 건 괜찮아요. 0이 되면 안 돼요. 0에 대해서만 제한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수가 원래 유리수로 확장이 됐을 때인데 사실은 실수로 확장됐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밑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요. 예컨대 2의 2분의 1승 이런 것들을 이제 루트 2 이런 식으로 막 정의를 했었거든. 그럼 너도 이제 제곱을 하면 지수 법칙상 너는 2고 얘는 님이 곱하니까 2의 1승이라서 역시 2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요. 너를 2분의 1승이라는 형태로 지수를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이 지수 법칙에서 여전히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안 되냐면 음수가 되면 안 돼요. 밑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예컨대 2에 2분의 1승 이런 거 허구 나오죠. 이거 허수 나오죠. 허수. 예컨대 이런 것들은 허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정의가 안 된다고. 물론 3분의 1승인데 사실은 돼요. 왜냐면 얘는 홀수니까. 하지만 얘가 홀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분모 자리가 뭐 이제 짝수 같은 것들이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우리는 밑이 음수일 때는 아예 정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론,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 밑은 0보다는 커야 돼요. 크다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제한 범위가 있어요. 원래 실수 전체에서 0이 안 됐다가 0보다 커야 된다.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로그에서도 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로그라는 게 왜 등장을 했냐면 어떤 특정한 지수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등장한 기호란 말이지. 그러면 지수에 대한 확장과 분명히 로그에 있어서의 어떤 제한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로그 같은 경우에도 로그 A에 B 하면 이거 0보다 커야 됐던 거 기억나? 이 0보다 커야 됐죠. 진수도 0보다 커야 됐죠. 너는 심지어 1이 되면 안 됐어요. 얘가 여기서 온다고. 원칙적으로는 얘가 0보다 커도 돼요. 아니, 0보다 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지수 입장에서는 지수가 자연수이던 시절에는 미친 음수 같은 게 들어와도 괜찮다고. 근데 니네가 로그 중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로그 마이너스 2에 8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 정의될 수 있지. 왜?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2에 네모승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지수인 거잖아. 얼마나? 3 나오지. 괜찮지? 사실은 이건 3이라고 봐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정의를 안 한다는 거야, 아예. 밑을 확장을 하면서. 아예 이렇게 정의를 안 해요. 조금 어렵나요? 자. 원론적인 얘기고, 결론에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연수일 때 전체, 정수로 가면 0이 안 되고, 유리수 혹은 실수로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밑은 0보다 커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이걸 왜 자꾸 확장을 할까요? 지수를 왜 이걸로 확장을 하는 거죠?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 선후 관계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 다 계획이 있다고 얘는. 다 계획이 있어서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사실은 지수를 실수로 확장한 이유는 뭐냐면 지수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서요. 수원을 어쨌거나 했으니까 지수 함수 2의 x승 뭐 이렇게 생긴 거 알죠?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x들은 뭐가 되냐면 정의 여기 실수 전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지수 함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밑이 0보다는 커야 된다고.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사실은. 함수와 그래프 방부등식을 하기 위해서 밑을 실수로 확장을 했고, 지수를 실수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동일한 얘기를 삼각함수 할 때 또 한다고. 삼각함수에서도 처음에 각도를 확장을 하잖아. 일반각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시초선이 해갖고 돌아가면서 각도를 정의를 하고 걔네를 가지고 삼각함수 새로이 정의를 하거든. 삼각 B에서 확장을 시킨단 말이야. 걔도 함수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름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얘기가 어떤 지수 기본적인 확장. 그 다음에 뭐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식 나와 있죠. 이거 써줄 필요 없죠. 거기 어디 보시냐면 2페이지인가요? 번호는 없는데 3페이지 바로 왼쪽에 보시면 지수 법칙 해가지고 요 밑에 너가 뭐 유리수일 때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 뭐 어렵진 않다. 거기 옆에 보시면 대소관계 뭐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는 지수를 갖게 해서 비교한다는 등 요거 통일해가지고 비교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봐드리면 될 것 같고 되게 뭐가 중요한 게 하나 있냐면 지수 쪽에서 여러분이 일단 수능에 개 잘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거듭제곱근 중 요 실근의 개수, 즉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가지고 나눠가지고
갖다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약간 이런 거 일단 잘 나오는 편이고, 그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얘인데 바로 뭐냐면 자연수 조건입니다. 얘는 진짜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오고, 참고로 올해 수능에도 나왔어요. 4점짜리로 출제가 된 유형이고, 수능에 개 잘 나온다는 건 내신에는 무조건 개 잘 나와요. 자, 이게 여러분이 고1 내신까지 안 해봐, 고1 내신까지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고1 수학은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잖아. 고2 때부터 수원수투, 그 다음에 뭐 3학년 때 미적분 이런 것들은 직접 출제 범위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도 그 수능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 요새 수능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신에 많이 내는 게 조금 상식이 있는 학교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지역 학교들은 대부분 상식이 있어요. 근데 수능에 나오는 범위만으로는 시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도 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신에만 등장하는 유형이 있다고. 고1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고1은 어차피 수능을 안 보니까. 고1 문제 고유의 것들이 있잖아. 근데 고2 때는 얘는 수능에 나오는 유형, 얘는 내신에만 나오는 유형, 이런 게 구분이 된다고. 물론 수능에 나오는 건 무조건 내신에 다 나와요. 근데 내신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수능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개 중에서도 양쪽 다 나오는, 개 잘 나오는 유형인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 굉장히 쉬워. 내가 2의 n분의 24가 너가 자연수래요. 너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 자연수 n 값을 구해라. 정수 n, n은 정수. 이때 n의 개수를 구해라 라든지 뭐 이렇게 예컨대. 그럼 우리가 뭔가의 지수승을 한 것이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너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있는 소수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닌 정수가 나와야 돼요. 아닌 자연수, 미안해요. 아닌 정수라고 썼다. 자, 아닌 정수가 무슨 소리냐? 얘는 0이 되는 것도 괜찮아. 지수가 0이 되면 2의 0승은 1이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수가 나오죠. 그죠? 물론 n분의 24는 0이 나올 수는 없어.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 부분이 0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아닌 정수라는 건 0, 1, 2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즉 너 입장에서는 너는 너의 약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 놓고 n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로 너를 만족하는 건 사실은 뭐가 되냐면 24의 약수의 개수구나. 양의 약수의 개수와 같구나. 양의 약수의 개수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구할 줄 알잖아. 어떻게 구해? 이거 소인수분해 해서 1씩 더해가지고 4 곱하기 2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바꿔볼게. 너를 A에 N의 24승 너가 자연수가 되고 싶은 가 되는 정수 N의 개수를 FA라고 정의를 하겠대. 이렇게. 즉 A가 정해지면 너의 개수가 정해지는 형태. 이때 시그마 시그마 혹시 기억나죠? 이거 1부터 쭉 더하는 거. 싫어? 알았어. F 2 더하기 F 이렇게 쓰면 되니까. 내 손이 약간 힘들어서 그랬지. 괜찮아요? 너는 얼마인가? 좀만 2개만 더 할까? 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약간 한 내신에서도 중간 이상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이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그래도 여전히 쉽죠. 자, 무슨 얘기냐? 먼저 내가 밑이 지금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소수죠. 소수의 형태가 되면 지수는 반드시 음아인 정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A 값을 차례로 넣어봤어. 너가 2일 땐 내가 아까 구했거든. 8개라고. 야, 그럼 이게 3이라고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 이 부분이 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네가 음아인 정수가 나와야 돼. 여전히 8개가 나와. 그럼 이게 다 8개가 나오면 내가 문제를 낼 리가 없겠죠.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4의
n분의 24승이 되는데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는 건 사실은 너의 2의 제곱에 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밑이 제곱수가 되면서 2의 제곱이라서 지수 자리에 2가 곱해지고 밑에 2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너가 자연수가 되면 되죠. 너가 음화인 정수가 되면 되지. 그럼 아까까지만 해도 24의 약수였는데 이제는 24가 아니라 48의 약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1만큼이 늘어나겠죠. 즉 5 곱하기 2가 되니까 당연히 10개가 돼야 돼요. 여기 달라진다고. 5랑 딴 것들은 어때? 이런 건 어때? 너도 똑같이 8개죠. 왜? 6이라는 건 뭐야? 기껏해야 2의 n분의 24랑 3의 n분의 24랑 곱한 건데 얘랑은 서로 2랑 밑이 2인 거랑 3인 거랑 어차피 호환이 안 되죠. 얘네 입장에서 각각이 역시 음화인 자연수가 돼야 돼요. 음화인 정수가 돼야 돼요. 얘네도 역시 24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너 똑같이 8개.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럼 8일 때는 몇 개니? 8이라는 건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의 3이 곱해진다고. 3이 곱해지니까 원래 여기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얼마가 돼요? 4, 3, 12가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요것들의 합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익숙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유형이고, 이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유형은 잠깐만 책 좀 넘겨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13번부터 16번까지가 다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고, 대표적으로 15번 같은 거는 이 지역 내신에서 진짜 개 많이 나온, 정말 안 나온 학교가 없을 정도로 15번은 개 유명한 문제입니다. 개 유명한 문제고, 이런 것들 이제 봐주시면 된다. 뭐 실생활 활용 이런 것들은 어차피 선생님 문제 풀어드리면 되고, 그래서 로그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문제 봅시다. 자, 자연수 조건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바꾼다? 저렇게 지수로 바꿔서 지수 부분이 음아인 정수가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응? 그럼요. 아, 근데 잘 보면 숙제가 많아 보이죠? 근데 35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앞에 있는 요 67번부터 100번까지는 선생님 수업 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준 거라서 그걸 여러분이 다시 푸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앞에 뭐 봐가면서 잘 모르겠으면 참고하면서 푸셔도 되고, 60문제 정도는 뭐 풀만하죠. 주 2회 수업인데. 자. 원래 80문제였는데 줄였어요. 응? 으차. 그 다음에 더 조금만 끌까요? 혹시 춥나요? 좀 꺼도 될까? 혹시 춥니? 괜찮아? 그럼 껐다가 추우면 키세요. 여기다 둘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 조용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로그 조금만 볼게요. 로그. 로그의 탄생. 로그라는 기호가 왜 나왔는지부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로그 왜 나왔죠? 왜 나왔죠? 로그의 탄생은 루트의 탄생과 되게 비슷해요. 생명의 연장이 있고, 그렇죠. 비슷한데,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쓰기 귀찮아서 계산하기 빡세니까. 아니죠. 현 가지고 있는 수책에서 표현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루트의 탄생이랑 비슷해요. 내가, 야, 1을 제곱하면 4가 나오고,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는데, 너랑 너 사이에 뭔가를 제곱해서 한 5 정도가 나오는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적당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2 막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 끝나, 계산이. 영원히 안 끝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수라는 체계로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를 그냥 루트 5라고 쓴 거는 약속인 거야. 뭔가를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숫자 중에서 양수인 게 루트 5인 거고, 그 중에서 음수인 게 마이너스 루트 5인 거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새로운 기호를 정의를 한 거예요. 수학은 원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모인 거죠. 그렇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런 거야. 2에 제곱을 했는데 4고, 2에 3승을 했더니 8이거든.
그래 그럼 2에다가 뭔가 x승을 했는데 5가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또라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얘를 확장을 했으니까. x라는 걸 어디로 확장했으니까? 유리수, 나아가 실수로 확장을 했으니까. 지수라는 걸 확장을 하면서 2랑 3 사이에 어떤 수가 존재하면 적당히 그 수가 5가 되는 그런 x가 존재할 것 같은 거지. 근데 뭔지를 못 찾겠는 거야, 여전히. 그래서 너의 정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야, 그럼 우린 이 x라는 거는 이렇게 약속을 하자. 밑이 2이고, 그때 값이 5가 나오는 그 x라는 걸 로그 2에 5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의 로그 2의 5는 5가 될 수밖에 없어. 얘는 누구랑 똑같아?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이게 막 루트가 날아가요 이지라 하는 게 아니라고. 왜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이것을 제곱하면 안에 있는 숫자가 되는 값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얘도 역시 로그랑 너랑 마치 약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아니라고. 약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약속이에요. 5가 되기 위한 2의 지수 이렇게 읽는다고. 로그 2의 5라는 건 다시 한번 5라는 숫자가 되기 위한 2의 지수예요. 지수. 2에 뭔가가 올라가서 그 값이 5가 된 거라고. 이런 거를 필요로 느껴서 로그라는 기호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 다음에 배우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왜? 로그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지수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지수에서의 여러 가지 연산 법칙들이 로그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지수끼리는 원래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합을 하게 돼 있지. 근데 지수가 누구라고? 지수는 로그는 누구라고? 로그는 지수라고. 그럼 거꾸로 지수끼리 더하면 얘네끼리는 곱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수법 로그상 밑이 같은 너랑 너는 이렇게 곱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왜 그럴까? 자, 얘는 너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A에 X는 B를 만족하는 그 X가 너예요. 그죠? 밑이 A에 B인 거고. 너는 A에 어떤 Y는 C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둘을 곱해봐. A에 X 더하기 Y는 B 곱하기 C가 되죠. 그죠? X 더하기 Y는 뭐가 돼요? 로그 A에 BC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X 더하기 Y가 너잖아. 이렇게 된다고. 즉 증명 자체는 당연히 지수 법칙에서 한다고. 다. 우리는 로그라고 새로운 연산 법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인데 그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수끼리 더해진 거죠? 그러면 진수끼리는 곱해진다고. 그럼 얘네끼리 곱해지니까. 얘네가 진수자리야. 얘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로그라는 특징상 우리가 너를 실수로 지수를 일단 확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양수에 거듭 제곱을 하면 당연히 우변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양수인데. 양수에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이쪽 우변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돼 있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거듭 제곱을 한들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다고. 얘가 양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자리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로그 x의 y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도 역시 한 문제가 보통 여러분 시험을 보면 한 3번, 4번 정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3, 4번 정도에 한 문제가 딱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외워서 풀면 된다고. 아, 너는 0보다 크고 너는 0보다 크고. 자, 여기서 질문. x는 도대체 왜 1이 되면 안 될까? x는 밑이거든. 밑. 그지? 밑의 자리야. 이 자리는 밑이죠. 여기 밑이었지 지금. 항상 밑의 자리가 여기인데 도대체 밑은 왜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될까요? 지수에서는 밑이 1이 되면 안 됐나요? 1의 x승 이런 거 정의 안 되는 거 있어서? 아니잖아. 잘 정의되죠. 그죠? 지수가 실수로 확장됐다고 갑자기 밑이 1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었잖아. 근데 도대체 왜 로그에는 이런 게 있을까? 되게 특이하단 말이야. 왜일까요? 로그 함수여서? 아직 함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로그에 대한 얘기로만 간다면. 자, 내가 이런 걸 한번 정의를 해볼게. 로그 1에
3 같은 걸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너는 말로써 풀어내자면 3이 되기 위한 1의 치수예요. 그지? 다시 한번. 로그 2의 5는 어떻게 읽는다고? 5가 되기 위한 2의 지수예요. 이렇게 읽어. 다시. 3이 되기 위한 1의 지수예요. 야, 1의 x승이 3이라는 소린데?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반문을 해야지. 뭐는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돼야 되는 거잖아. 야, 이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럼 x는 뭐라고 부를 건데,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불러? 개 많은 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부정이라고 불러요. 부정, 기억나? 불등과 부정이 있어요. 이거 알 텐데. 이런 건 배운 거 있지 않아? 그죠? 이건 역습 모든 실수. 얘는 아예 안 되는 거.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정은 근이 없는 거예요. 아까 로그 1에 3은 부정이지. 왜? 어떤 x가 들어와도 3이 될 수는 없어. 아니, 뭔 소리야. 불능이죠, 불능. 아예 3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부정이 뭐야? 개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내가 너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정의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 많아요, 뭐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는 못한다고. 그래서 정의를 안 해요. 왜냐면 특정한 숫자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너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 그죠? 그래서 아예 정의를 안 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는 잘 실수 없이 잘 한다고. 양수 얘를 잘 까먹어. 잘 빼먹어. 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요 네가 1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까지도 잘 봐주셔야 된다.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잠깐만 보시면 21번 잠깐만 볼래요? 21번 풀진 말고 21번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막 이렇게 미치랑 뭐 진수랑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해주면 된다는 거야. 둘 다 0보다 크고 너는 1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범위 잡아줘서 풀어내는 게 로그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됐었고, 여러 가지 로그 성질이죠. 로그 관련된 공식들이 있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로그끼리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실수배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한 거는 여기 옆에다가 써드렸고요. 이거 기억나죠? A의 B는 로그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쪽은 공식을 다 증명해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공식은 일단 외울게요. 자, 외우시고, 요거랑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있었죠. 너는 새로운 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C의 A, C의 B, 이렇게. 여기서 C를 C 자리에다가, 아니지, C 자리에다가 B를 넣어주면 너는 뭐가 되냐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되거든. 로그 B의 B. 야, 로그 B의 B는 이게 이제 나한테 가끔 이게 왜 1이에요? 이지랄하는데, 야, B가 되기 위한 지수가 뭐겠니? 1승이죠. B는 B의 1승이니까. 그러니까 1이야. 그래서 1인 거라고. 너가 뭐 여전히 약분이 아니라 그냥 B가 되기 위한 지수는 1이구나. 4가 2가 되기, 아니지? 2가 4가 되기 위한 지수는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수로 생각을 해달라고. 그럼 당연히 너가 B 적으면 당연히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너는 1이 되고 너는 너의 역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많이 쓰입니다. 둘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게 오늘 테스트 3번과 관련돼 있었죠? 그 다음에 잘 까먹는 공식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는 대체로 잘 기억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제일 많이 까먹는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 하나만 더 쓸까? 요거예요.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가 되는 거야. 요거. 그래서 너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서로. 요것도 공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 같은 걸로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얘는 궁금할 수 있으니까 별건 아니고 로그 너가 B의 C랑 원래가 요건데 양변의 밑이 B인 로그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너도 그러면 너는 너의 지수니까 앞으로 곱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너는 이것의 지수니까 곱해지게 돼 있어요. 뒤쪽으로 곱합시다. 로그 BA 즉 너랑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양변에다가 로고 취해서 증명을 하시는 거고 공식에 대한 증명은 증명보다는 사실은 공식 자체를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서 써먹을 줄 아시면 된다. 그래서 밑변환이랑 그 다음에 특히나 밑변환 이 밑변환 공식은 대표적으로 언제 많이 쓰냐면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돼요. 경우에 자주 사용.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 하나 해볼까? 로그 2에 25 곱하기 로그 뭐하지? 5에 루트 3 곱하기 로그 9에 8.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접십시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로그 식을 계산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루트 같은 것도 끄집어내요. 이렇게 너도 끄집어내면 되겠죠? 3 너도 3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너랑 다 곱해주시면 뭐만 남냐면 요만큼만 남고 자 요거를 밑변환을 해보시면 아직 상용 로그 얘기는 안 했지만 밑이 10자리 로그로 통일을 하면 로그 2분의 로그 5가 나오고 로그 5분의 로그 3이 나오고 역시 로그 3분의 로그 2가 나오죠. 그럼 보시다시피 꼬리에 꼬리를 물듯 너랑 약분, 너랑 약분이 되면서 정확하게 답이 2분의 3이 나오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뭐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변환을 통해서 식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공식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공식을 언제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끼리 막 존나 곱했네? 아 그럼 뭔가 밑변환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용 로그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문제 조금 풀고 잠깐 쉬고 문제 마저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뭐 로그의 뜻, 성질, 밑변환 공식들은 다 나와 있죠. 공식들 다 나와 있고 참고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로그끼리 진수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로그끼리 나누어서 뭐 서로 뺀다든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써놨어요.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원래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끼리 더하는 건데 진수끼리 더한 게 로그끼리 곱하고 막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하는 애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뭐 증명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 상용 로그가 계륵 같은 아이입니다. 계륵. 왜 계륵 같은 아이냐면 내신에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학교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상용 로그를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요새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교육과정에서도 상용 로그의 요 정수 부분 너가 자릿수를 뜻한다 정도 그 다음에 상용 로그 표를 볼 수 있는가 뭐 밑이 10이라는 걸 정도로 아는가 로그 x는 로그 10의 x라는 걸 아는가 요 정도를 벗어나는 문제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용 로그가 원래 예전에는 내신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단원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줬던 테스트 4번 문제를 보시면 소수 부분이 뭐 일치하네 만에 하는 그 문제 있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더더더 어려운 것들이 나오고, 사실은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정수 부분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가우스 로그 x거든. 근데 교육과정상 가우스라는 기호 자체가 빠졌다는 건 알고 있나요? 수능에 이제 아예 안 나오고, 내신에는 이 지역에서는 나온 학교도 있고 안 나온 학교도 있어요. 예컨대 휴문 중동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대놓고 내지 말라는데 내신에 이걸 왜 내고 있지? 약간 이런 학교들이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내던 것들을 편하니까 그냥 내겠다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경기고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학교별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나오는 학교만 따로 그냥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가우스와 관련된 것들, 정수분 소수분과 관련된 것들이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 일단 아예 안 나와요. 수능에 아예 안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1학년 내신이 좋아졌다, 그래서 나는 수능으로 간다, 그럼 아예 안 보셔도 돼요. 물론 그런 학생은 없길 바랍니다. 그죠? 누구나 수시는 이제 수시에 대한 꿈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수 부분이 자릿수다 정도만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상용 로그라는 거는 밑이 10자리 로그였어요. 요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얘가 10자리 로그인 이유는, 그리고 너가 자릿수인 이유는, 우린 10진법을 사용하죠. 10진법. 예를 들어 볼게. 로그 320이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320. 근데 이 320이라는 거는 분명히 로그 100보다는 크고 로그 1000보다는 작죠. 근데 로그 100은 2고 너는 3이에요. 그지? 그럼 너는 2점 얼마죠? 보시다시피 정수 부분인 2가 나온 이유는 너가 세 자릿수죠. 얘부터 네 자릿수가 되는 거죠. 네 자릿수. 항상 자릿수에서 1 뺀 게 너예요. 즉 결론, 정수 부분 플러스 1 한 게 자릿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음수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수 부분이 음수일 수 있잖아. 0. 예컨대 003 이런 거일 수 있잖아. 로그. 그럼 너는 0.0001보다 크고 0.001보다 거꾸로다. 0.001보다 크고 0.01보다 작죠. 이렇게. 역시 요거 로그 씌워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너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야, 그럼 너는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나오거든? 그럼 여전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꼴이 된다고.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나와요. 이렇게. 즉 예를 들어 마이너스 2.7이라는 거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7이에요. 이렇게 절대 안 한다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0.3이에요. 이렇게 쓴다고. 소수 부분의 특징이라고. 이게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항상 이런 범위에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상용로고표는 좀 이따 상용로고표 문제가 나오는데, 상용로고표 보면서 문제를 풀게요. 자, 앞에서부터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상용로고 별로 안 중요해요. 수능이 안 나옵니다. 내신에 나와도 아주 그냥 막 까다롭지 않은 것들밖에 안 나와요. 아주 까다롭게 내는 학교는 요새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쉬운 거 빨리빨리 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1번.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125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뿔마 루트 5가 아니라, 뿔마 5가 아니라 그냥 5밖에 안 되죠. 그죠? 실수인 세제곱근은 항상 몇 개라고 해서 홀수 제곱근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항상. 근데 애초에 뿔마라고 한 개 두 개니까 일단 틀렸죠. 니은번. 9의 4제곱근 중 동그라미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맞죠. 그죠? 항상 짝수 제곱근은 내가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x의 4승이 9인 거죠. 그리고
짝수이기 때문에 너의 부호를 봐야 돼요. 너가 양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개가 나온다. 뿔마 루트 3이 나온다. 디귿번 4제곱근 81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아니고 4제곱근 81인 거랑 81의 4제곱근인 거랑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이게 이쪽에서 자주 나온 출제 포인트예요. 자, 4제곱근 81이라는 표현은 4제곱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기호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4제곱근 81 이렇게 생겼다고. 너는 그냥 3이라고. 한 개의 숫자라고. 뿔마 4제곱근 81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라고. 물론 81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리을번 마이너스 27의 동그라미 실수, 동그라미 세제곱근 하나밖에 없죠. 항상. 홀수 거듭 제곱근이면 무조건 한 개예요. 실근은 2번 A, B에 대해서 다음을 성립할 때 X를 구해봐라. 자, A는 8의 세제곱근. 근데 실수죠? 그러니까 A는 2가 되겠죠? A의 3승이 8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즉 B의 3승은 마이너스 64.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X의 세제곱근. 요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A가 2고 그럼 둘이 A 플러스 2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우리가 X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A 플러스 B를 어쨌거나 세제곱을 하면 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팔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3번. 자, 실수 A가 루트 N의 세제곱근이래. 루트 2에. 그러면 A가 루트 2의 세제곱근인 거니까 A에다가 세제곱을 한 것이 루트 2인 거죠. 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는 어떤 자연수 N의 6제곱근이래. 이것도 뭔 소리야. 자, 그럼 A에다가 세제곱근 루트 4를 곱한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N의 6제곱근인 거니까 너에다가 육승을 한 게 N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얘는 나머지 지수법칙 연산만 하면 되죠. 자, 먼저 A는 2의 6분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6분의 1승이고 곱하기 너는 2의 3분의 2승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지수법칙 더 할 수 있죠? 얼마나? 6분의 5승 되는 거 맞니? 그거의 6승이죠? 너가 N이죠? 약분되죠? 2의 5승이니까 N은 32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4번. 자, 거듭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근데 얘는 뭐냐면 9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각각 fn, gn.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일단 너는 뭐냐면 어떤 x에다가 n승을 한 거고 그게 9인 거예요. 너는 x에다가 n승을 했고 마이너스 9인 거야. 너의 실근 개수고 너의 실근 개수예요. 당연히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부터 보셔야 됩니다. 홀수가 되면 실근은 무조건 한 개라고 했죠. 짝수가 되면 부호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근데 보니까 얘는 양수네. 얘는 음수네. 즉 F5랑 G5는 둘 다 1. 얘네부터 판단하시고 F4랑 G4를 판단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짝수죠. 짝수이면 너의 부호를 본다고. 부호가 양수이면 2개였죠. 음수이면 빵개였어요. 이렇게. 다 더하시면 답은 4가 나온다. 넘어간다. 응? 그래. 참고로 히터 그 밑자리가 제일 추워요. 여기가 제일 더워요. 여름은 반대라서 이제 그럴 수 있죠. 아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번 얼른 볼게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A제곱들을 모은 게 B예요. 그랬을 때 X의 Y제곱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Y의 순서쌍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 너가 실수가 되고 싶어요? 일단 거듭 제곱근이기 때문에 역시 y가 홀수인가 짝수인가에 따라서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날 거라고. 그죠? 얘가 홀수가 되면 x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에가 음수가 나와도 홀수 제곱근은 그냥 실수의 형태로 나오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짝수가 되면 안에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어쨌거나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으니까 내가 x가 이제 실근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뭘 가지고 분류하셔야 되냐면 홀수, 짝수 가지고 일단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러면 a라는 게 지금 마4, 마3, 마2,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는 너가 a 제곱들을 모은 건데 그러면 4, 9, 16 이렇게 있죠. 그죠? 4, 9, 16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첫 번째 y가 9가 되면 이 자리가 9가 되는 거고 x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경우는 6개가 나와요. 근데 짝수가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x가 될 수 있는 게 음수를 제외한 이쪽만 되겠죠. 0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너도 3개 더하면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찾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6번 다음과 같은 실수 x와 2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의 x라고 하겠대. 함수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x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n승을 해서 x가 되는 실수 네모의 개수인 거예요. 사실은 너가 fn의 x야.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원래 이 자리가 x였잖아. 얘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x인 거예요. 그냥 혹시 에어컨인가? 아닌데. 갑자기 매섭게 저걸 매길래 에어컨 틀었나요? 가끔 에어컨 틀 때가 있어요. 자, 에어컨 아니에요. 아직 덜 따뜻해졌을 뿐. 그래서 이렇게 그럼 판단이 어떻게 된다?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짝 판단하시고요. 홀수일 때는 항상 한 개인 거고 짝수일 때는 다시 너의 부호 판단을 합니다. 너가 뿔, 0, 마이너스에 대해서 2개, 1개, 빵개였죠.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억번, 실수 a에 대해서 f3의 a와 3의 a 제곱은 같다. 그러면 n자리가 지금 둘 다 3인 거잖아. 기억번은 n자리가 둘 다 3이죠. 얘가 둘 다 3이니까 둘 다 1개예요. 그래서 3이 돼요. 니은번 실수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만약에 더 작다면 f4의 a와 f4의 b를 비교했을 때 b 쪽이 항상 더 커 나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f4의 a f4의 b인데 일단은 n자리는 둘 다 짝수로 같고요. 짝짝 짝수일 때는 너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a, b의 부호에 따라서 각각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져요. 근데 a보다는 b가 더 크다 그랬거든. 즉 기껏해야 뿔뿔 뭐 0뿔 마뿔 마영 마마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럼 요때 뿔뿔이면 2개 2개죠. 1개 2개지. 빵개 2개지. 빵개 1개지. 빵개지. 항상 어때요? 오른쪽이 커나 같은 거 맞죠? 이거를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이차함수 모양에서 이렇게 그어놓고 너가 x의 4승이 그래프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a, b를 갖다가 둘 다 그어보세요. 어쨌거나 a는 위로 b는 좀 아니지 a가 좀 아래로 b가 좀 위로 그어진다는 건 예컨대 이런 식으로 긋겠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항상 어때요? 위로 그으면 그을수록 교점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위쪽에 있는 게
아래 거에 있는 것보다는 교점의 개수가 크거나 같을 수는 있다. 같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이 이상의 정수 A, B에 대해서 FAB와 FBA가 다르다면 이건 뭔 소리일까? 이 조건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FAB와 FBA 너 E라면 FA 플러스 B와 FA 플러스 B, B 너와 FAB,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항상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AB는 2 이상의 정수래요.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소리죠. 즉 얘네는 양수야. 나는 이 뒷자리에 대해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여부만 중요했고 이 앞자리는 사실은 홀수 짝수 여부가 중요하거든. 지금 뒷부분은 둘 다 양수인데 만약에 AB가 둘 다 홀수라고 해봅시다. 둘 다 홀수면 당연히 각각의 실근의 개수가 둘 다 한 개씩 나와야 돼요. 홀수일 때는 한 개라며. 그럼 둘 다 한 개씩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서로 같지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홀수는 아니야. 그럼 둘 다 짝수면 어떻게 돼? 짝수가 짝수면 일단은 부호를 본다 그랬어. 근데 둘 다 부호가 어때? 뒷자리가 양수죠. 양수일 때니까 둘 다 두 개가 나왔을 거라고. 여전히 서로 같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A, B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성이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둘을 서로 더하고 곱했죠. 더하면 홀수지 일단. 곱하면 짝수죠. 근데 너는 양수지. 그럼 뭐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였어. 짝수일 때는 무조건 양수일 때는 두 개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이 큰 게 참이죠. 넘어가도 되나요? 지수법칙 연산드리고 7번 같은 건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시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 볼게요. 자, 이 x는 루트 5의 y는 3의 마이너스 z인데 x, y, z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고 4의 x 플러스 1승을 구해달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죠. A는 B는 C 꼴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는 K로 이렇게 도입을 주죠. K라는 걸 왜 주는 거냐면 X, Y, Z를 K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공통된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는 K의 X분의 1승 루트 5는 K의 Y분의 1승 다시 3은 아니지? 3 맞나?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할까? K의 Z분의 1승. 자, 일단은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성립한대요. 이 YZ 너는 Y 더하기 EZ 양변을 2YZ로 나눌 수 있죠. 1은 너가 2Y EZ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얘네를 여기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요거 2분의 1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4의 x 플러스 1승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얘네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얘는 지금 필요가 없죠. 왜? 4의 x 플러스 1승을 하겠다는 건 뭔 소리야? 너의 제곱에다가 4를 곱하고 싶죠. 4 k의 제곱을 하고 싶어요. 나는 사실 난 이걸 구하고 싶어요. 지금 너가 x잖아. 너가 k잖아. 그러니까 너를 제곱을 하면 4의 x승이 나오고 거기다 4를 곱한 거예요. 4k 제곱만 구하시면 된다. 그럼 여기서 요거를 이용하려면 얘네를 곱해줘야 되죠. 자, 곱해보시면 얘는 5의 2분의 1승 얘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너는 k의 2z분의 1 더하기 y분의 1승 이렇게. 근데 너가 1이라며 는 k죠.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곱하고 4 곱하면 되죠? 양변 제곱하고 4를 곱하시면 된다. 그게 4k의 제곱이자 4의 x 플러스 1승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제곱하면 이렇게 없어지나요? 그럼 너가 3분의 5 되네. 4 곱하면 3분의 20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에 있다. 이런 식변형 같은 것들을 한다. 쟤는 그래도 좀 친숙할 겁니다. 아이고, 넘어갈게요. 30분 언제 다 풀지? 좀만 줄여야지 하다가.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일단 별표. 9번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혹시 기억하나? 이거 요거 한번 출제되고 나서 얘를 이제 내신은 다양한 학교에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변형해서 출제를 했거든. 한번 풀어는 볼게요. 근데 좀 어려울 겁니다. 방금 한 것처럼 변형하시면 돼요. 저런 느낌으로.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30이고 3이고 10이죠? 무관하지 않죠? 그죠? 이들의 관계를 잘 뜯어보세요. 참고로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된 상태죠? 3과 10으로 분리를 한다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답은 48 나와요. 48.
자, 보세요. 일단 여기 보시면 10에 1 빼기 B승 형태가 있고, 물론 분의 1이죠. 너의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30, 그 다음에 3, 10,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보시면 너가 너인 상태에서 양변을 적당히 이런 형태를 1 빼기 B의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어때? 이렇게 뭐 B 빼기 1이긴 하지만 1 빼기 B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넌 30에 B 마이너스 1승은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와요. 양변의 B분의 1승을 해보면 30은 B 마이너스 1승분의 1, 그래서 이렇게 B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지수 법칙 곱했어요. 30은 너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의 다시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수끼리 곱해진 형태니까. 근데 네가 30이죠. 그럼 다시 30에 2a 승 플러스 b가 되겠죠. 즉 너가 2개, 너가 1개 곱해지면 되죠. 답은 4에 2개 제곱 곱하기 1개, 3의 1승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3, 30, 10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도 바꿀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뭐 양변을 3의 B승으로 나눠보면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에 1 빼기 B승을 곱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30에 1 빼기 B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상태가 돼요. 10이 나오죠. 그리고 1 빼기 B승 분의 1. 이렇게. 너는 역시 다시 30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너를 이제 만들어가는 문제인데 되게 특이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만 변형이 되고 완전 동일한 방법으로만 출제가 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출제하는 문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그냥 요런 방식을 한번 손으로 풀어봐라. 물론 로그 연산에도 나오긴 나와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 되게 유명한 유형이죠. 이거 분자분모에 그냥 A의 X승 곱해서 풀었었죠. 그죠? 분자분모에 A, X승을 곱해보시면 A, EX 플러스 1 분의 A의 4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뭐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 돼서 간단하게 푸는 문제였고, 루트 5 대입하는 문제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X승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A의 4X A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 6, 25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넘어간다. 11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16번까지만 아닌가? 1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1번 A 플러스 B는 일단 1, 4A 마이너스 4B는 X일 때 요거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달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일단 A 플러스 B가 1인데 얘랑 너가 X이고 4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마이너스 B, 너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대요.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대입을 하지 마. 이렇게 B를 1 빼기 A라고 대입을 합시다. 이렇게 B를 1 빼기 A라고 놓고 나면 너와 너의 관계가 사실은 표현이 되죠. 4의 A승 그냥 이렇게 할까? 4의 B승 는
4가 되는 거 맞나요? 4의 1승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편의상 너를 A, 너를 B 라고 하면 너가 4인 상황. A 곱하기 B가 4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준 거는 A 빼기 B예요.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 A 분의 1, B 분의 1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통분하시면 A, B 분의 A 플러스 B 하는 거랑 똑같죠. 요걸 알고 있을 때. 그럼 내가 요걸 가지고 얘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너를 제곱을 하고 곱한 거를 4개를 더해주면 되죠. 즉 X제곱 더하기 16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분모는 AB 4가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4분의 X제곱 더하기 16에 루트를 씌운 게 나온다. 넘어간다. 12번 계산만 하는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12번 풀어봅시다. 제곱해서 1을 빼고 루트를 씌우고 관찰하셔야 될 거는 얘네 둘이 곱하면 1 나와요. 곱이 1.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 x제곱에서 1 빼고 루트 씌우고 다시 x 더하고 세제곱을 하고 싶죠. 일단 x제곱을 해보세요. x제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분의 각각의 제곱 3의 3분의 1승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더하기 2가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둘이 곱하고 2배 한 게 요거예요. 근데 1을 뺐죠. 1을 뺀다는 거는 사실은 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를 하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4를 한다는 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바뀐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둘이 곱한 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 너는 사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3의 3분의 1승 빼기 3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원래 게 너 더하기 너의 제곱이 여기 플러스였고 마이너스로 바뀌면 너 빼기 너의 제곱이 된다고. 3분의 1승 아니에요. 6분의 1승 미안해요. 6분의 1승. 이렇게. 요거에다 이제 루트를 씌운 거죠. 쇽. 쇽. 없어지겠죠? 조심할 거는 여기서 얘가 0보다 큰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3의 6분의 1승이 1보다 크기 때문에 3의 6분의 1승의 역수에 해당하는 3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을 뺀 거는 양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x를 더한 거죠. 더하기 다시 2분의 3의 6분의 1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승. 요거 사라지겠죠. 쇽, 쇽. 2배니까 너가 2배 돼서 분모 사라지죠? 누구 남아요? 3의 6분의 1승이 남죠? 이거 전체의 3승을 해달래요. 답은 루트 3이 되겠네요. 괜찮아? 초면이라 굉장히 어색하죠? 자. 계산 가다가 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10.
3번 봅시다. 자연수 조건 별표. 얘는 지수로고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 일단 13번 보시면 다음을 만족하는 이 이상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너는 음의 실수래요. 일단 n 루트 다시 세제곱근 루트 마10. 자, 이렇게 돼 있죠? 음의 실수래. 자, 잘 보면 이거 무수인 거 보이니? 마이너스 10의 세제곱근이가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음수인데 음수의 n제곱근이 어떤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는 음수가 n이 홀수이구나. 요거를 준 거예요. 이렇게 n이 홀수인 것만 준 거야. 얘는 뭔지 모를 음수야. 음수의 n 거듭제곱근은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n 값이 홀수가 나와야 된다. n 값이 짝수가 되면 얘가 이제 허수가 나오죠. 그죠? 정의가 안 돼요. 자, 근데 이때 세제곱근 루트 n제곱은 너는 225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요. 홀수 중에서도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너를 다시 써보면 n의 3분의 2승이 돼야 되죠.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일단 야, n의 3분의 2승이 자연수라는 거는 당연히 n이 어떤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n은 세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세제곱수가 되지 않으면 지수 부분이 음한인정수가 안 나오죠. 지금 그죠? 얘가 어떤 p의 3승꼴이 돼서 3분의 2승이 돼서 약분이 돼서 너가 정수인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음한인정수인. 그래서 n 값은 일단은 세제곱수. 세제곱수이면서 너의 결과가 255 이하. 즉 n 3분의 2승 작거나 같다 225인데 15의 제곱. 즉 n 작거나 같다 15가 나옵니다. n 3승. 맞나? 3승.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세제곱수이면서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n은 1의 3승, 3의 3승, 15의 3승까지 몇 개가 되냐면 16개가 되는데 잘 보시면 답이 16개 아니죠? 뭔 개소리야. 8개 되는데 보시면 답이 없죠. 그죠? 8개가 답이 없죠. 지금 선지. 홀수 중에 세제곱수 1의 3승부터 3의 3승 땡땡땡 15의 3승까지 하면 1부터 16까지 중에서 절반인 딱 8개가 되거든. 근데 뭐가 잘못됐죠?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응? 1이 안 되죠? n이 조건이 나와 있죠?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돼 있죠? 자, 보통 거듭 제곱근의 형태로 등장한 경우 거기다 뭐라고 써주시냐면 거듭 제곱근 문제의 경우 n이 조건을 주의한다. 선생님 이걸 괜히 쓰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이제 고3 애들 모의고사에 4점짜리로 요게 이제 나왔는데 다 풀어놓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를 애들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틀렸어요. 거기도 문제 대놓고 n이 이상이라고 나와 있었거든. 근데 문제가 지금처럼 조금 길어지다 보면 내가 n이 사실은 2 이상이었다는 거를 문제를 처음에 조건을 보고서 읽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고생해서 풀어내면 여기서 해냈다 하고 딱 8개 쓰고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때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낼 때, 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조건을 보고 2 이상이잖아? 넌 안 되잖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14번.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A의 3승은 는 3, B의 5승은 27. 즉 A는 3의 3분의 1승, B는 3의 5분의 3승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생겼죠? 세제곱근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n승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래? 그럼 너에다가 세제곱근 또 했네. 그러면 3의 9분의 1승인가?
그 다음에 루트 b네. 3에 10분의 3승인가? 이렇게 되겠죠? 너의 n승인 거죠? 보시다시피 90으로 통분이 됩니다. 90분의 10 더하기 20분의 37 n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는자연수.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 이 자리가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 n은 0, 90, 180 이런 게 되면 되죠. 근데 n은 분명히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0은 안 되겠네요. 90, 180, 200, 70까지 3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90의 배수가 된다. 넘어간다. 15번 별표. 이쪽 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옛날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한번 이걸 나온 이후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너도 나도 내신에 겁나게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 낸 학교가 드물 정도로 이미 많이 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낸다. 보겠습니다. 세제곱근 2분의 루트 n 루트 2분의 2죠. 그 다음에 4제곱근 맞나? 4제곱근 3분의 n 3분의 n 자, 얘네가 모두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자연수 보고 싶은 거는 n의 최소값 그게 2의 a승 3의 b승 꼴이래.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런 형태라는 거를 준 것만으로도 되게 친절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세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얘는 4제곱수가 돼야 되거든. 야, 얘가 세제곱수가 되려면 당연히 2라는 걸 최소한 포함을 해야지 뭐 약분이 되든 말든 하지 않을까? 얘가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남아있는 한 세제곱근을 해봤자 자연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 부분도 마찬가지. 3이라는 건 최소한 n이 갖고 있긴 해야 되겠지. 그러면 최소가 되는 n을 잡기 위해서는 2라는 소인수와 3이라는 소인수 그 이외의 것은 없어야 된다고. 근데 원칙적으로 반드시 없어야 될까? 아니죠. 5라는 소인수 같은 거 있어도 되지. 예를 들면 5의 12승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5의 12승 같은 거 갖고 있어도 세제곱근 해도 4제곱근 해도 자연수 나오거든. 거기까지 확장되는 게 내신 기출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게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서 희한한 문제로 진화를 했다고. 지금은 얘가 기본형이에요. 자, 그럼 이런 꼴이니까 갖다 넣습니다. 3에 이렇게 2의 a 마일이 되겠죠. 너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다 넣습니다. 똑같이 여기다 루트 2에 3에 이렇게 4에 3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미 2랑 3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음화인 정수가 나와야 돼요. 음화인 정수 앞으로 음화정이라고 씁니다. 음화정 천천히 넣으면 된다고. 판단 자체는 AB에 대해서 동시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4의 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 중 제일 작은 거. 그럼 당연히 누가 되냐면 4가 가능하죠. 그죠? 그럼 A는 4가 되면 돼요. 최소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배수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뭐가 가능하겠어? B는 9가 돼야 되죠. 그죠? 아니 3의 배수 3, 6, 9, 12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니까 아니자. 요거 되잖아. 얘가 제일 작다고. B는 9가 된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더하기 B의 값인 최소값은 답은 13이 된다. 이거 되게 유명해요. 얘는 지금 최소를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n을 구해라.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 n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괴하게 진화를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까지가 요즘 나오는 내신 기출. 여러분은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16번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어렵지는 않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뒤에 대소 판단 실생활 활용 로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거
17번이나 18번이랑 같은 유형이죠. 18번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생겼죠? 세제곱근 루트 3의 루트 2. 너는 세제곱근 루트 2의 루트 3. 너는 세제곱 루트 2의 세제곱근 루트 2. 얘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각각을 다 육승을 해주시면, 얘는, 너의 제곱이 남죠? 3의 제곱. 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의 세제곱이라서 이만큼 이제 6분의 1승이 그냥 2가 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세제곱분이니까 3분의 1승이죠? 6이니까 너는 제곱이 돼서 2의 제곱. 너는 3이 곱해지겠죠? 얘도 마찬가지. 2의 3승, 2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너는 16, 너는 12, 너는 18. 대소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각각을 6번 거듭 제곱을 했다. 동일하게 거듭 제곱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서로 빼가지고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이제 제 근본이죠. 그죠? 그 다음에 20번. 19, 20 둘 다 실생활의 활용 문제들은 갖다가 대입을 해놓고 이제 식을 관찰을 해서 이걸 적당히 연립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19번이 조금 쉽고 20번이 좀 어렵거든. 자, 20번을 먼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각 t에서의 개체수를 n이라고 한다면 그 시각 t에서의 개체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따른대요. n은 이렇게 1 더하기 어떤 상수 c의 a의 마이너스 b t승분의 k, 이렇게. 근데 k라는 건 이 생물의 최대 개체량이라고 합니다. 5일 때가 최대 개체량의 2분의 1이었고 7일 때가 최대 개체량의 4분의 3이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t에다가 5를 넣은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5 b 분의 k가, 얘가 2분의 1 k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최대 개체량의 절반, 요 의미고, 그 다음에 7을 넣은 거 1 더하기 c의 a의 마이너스 7b 분의 k, 너는 4분의 3k래요. 자, 이 상태. 구하고 싶은 거는 9일 때를 찾고 싶죠.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9에 역시 k, 너는 얼마니? 자, 얘네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k 같은 건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약분을 하시고 역수를 취할 수 있죠. 역수를 취해 보시면 c의 a의 마이너스 5b가 너가 뒤집어져서 이만큼이 2가 나오죠. 즉 너는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너도 뒤집어 보시면 1 더하기 너가 너의 역수인 3분의 4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이 4분의 1이 됩니다. 너가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산수만 한 건데, 원래 1 더하기 너분의 1이 2분의 1, 즉 3분의 1이 맞아요. 너의 역수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렇죠? 3분의 4가 너가 돼야 돼요. 분모에 있는 1 더하기 너, 얘를 뺀 게 3분의 1. 이 둘을 바탕으로 얘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를 여기다가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나눠보시면 A에 2B승이 3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위의 식에다 아래 거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우변은 3, 좌변은 A의 2B승이 나오는데, 너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다시 얘를 구하기 위해서 3을 나눠주시면 되죠. 이만큼은 9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9분의 1분의 1이라서 너는 10분의 9K가 되죠. 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거 계산만 한 건데 이해 가나요? 너랑 나누시면 우변은 3, 좌변은 약분, 지수 법칙, A의 입비성 이렇게 나온 거고, 다시 너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지수에서 2B를 빼야 되잖아. 그래서 나눈 거예요 지금. 여기다 또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A의 입비성. 너도 나누기 3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9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럼 1 더하기 9분의 1이면 9분의 10 분의 K니까 10분의 9K가 된다. 답은 4번에 있다.
넘어간다. 이런 종류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에 21번, 22번 동일한 종류의 문제이고 20 어느 갈까? 21번으로 할게요. 자, 둘 중에 하나만 풀게요. 로그의 정의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x의 n-x예요. 이렇게. 자, 일단 미체 조건상 x-1은 일단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x-1은 1이 되면 안 돼요. 진수 조건상 x의 n-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207일 때 n값을 구해달래. 요거 부등식으로 그려보시면 0과 n에서 이렇게 근을 갖는 형태 맞아요?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위쪽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 n-1까지 쭉쭉쭉 마지막에 여기까지 1일 때인데 근데 x는 1보다 커야 되고 x가 2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실제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3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 3부터 n-1까지의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207이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근데 3부터 n-1까지라고 하니까 어색하죠. 우리가 1부터로 바꿉시다. n-1까지. 너가 양변에다 3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시면 1부터 n-1까지가 나오겠죠. 양변에다 3을 더했어요. 210이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210이죠? 이거 너 더하기 너 2분의 n-1 너가 210이 되면 되거든. 이렇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적당히 넣으면 되고 뭘 넣어볼까요? 한 14? 15? 15? 15 안 되나? 16? 안 되나? 얘가 지금 7의 배수죠? 7의 배수니까 이쪽도 뭔가 7의 배수가 나오게끔 잘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4 곱하기 13 어때? 13의 배수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럴 리 없고 2분의 21 곱하기 20 짜잔 딱 맞죠? 뭐 이렇게 아니면 민수분해 하든가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적당히 대입해서 곱해서 찾아봤다 넘어간다. 20 로그의 성질과 관련해서 요거 이제 서로 바꿔주고 연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3번, 24번 역시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23번만 봅시다. 자, 1이 아닌 세 자연수 A, B, C죠. 근데 요게 성립한대요. A 제곱는 B의 3승, 는 C의 4승, 는 K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는 P분의 Q이다. 각각을 다 통일을 할까요? A는 K의 2분의 1승, B는 K의 3분의 1승, C는 K의 4분의 1승. 요걸 가지고 로그 A의 B, 로그 B의 C를 써주시면 로그 A의 B는 K의 2분의 1, K의 3분의 1. 로그 B의 C는 로그 K의 3분의 1, K의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너는 어떻게 됐냐면 2분의 1분의 3분의 1이었고 너는 3분의 1분의 4분의 1이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죠. 이거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나오겠죠.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 나온다. 통분하시고 8 더하기 9는 17, 12분의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24번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25번이 오늘 우리 시험에 있었던 형태랑 비슷하죠. 로그가 분모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밑변환을 가지고 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그의 역수 요거 관찰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식 써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로그 2의 x의 역수는 밑과 지수를 바꿔서 로그 x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로그 x의 3이 되는 거죠. 더하기 로그 x의 3. 요거 한 개 10인 거죠. 그러면 넌 로그 x의 6이 10인 거잖아. 즉 6은 x의 10승인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 그랬을 때 로그 요거를 구해달래. 근데 애시당초에 이걸 구하는 게 아니네. 이걸 구하는 거네. 로그 6의 루트 x 분의 1 더하기 로그 36의 x 분의 1. 근데 너가 루트니까 2분의 1승이니까 앞에 2분의 1 튀어나오고요. 너가 36이니까 6의 제곱이라서 역시 2분의 1 튀어나오고요. 너랑 너랑은 같죠? 너의 2배죠? 이렇게 같은 거죠. 근데 분모의 2분의 1이니까 다시 2. 즉 너의 4배가 되겠죠. 즉 4 로그 x의 6. 이렇게. 주의할 거는 가끔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지가 써놓고 이거를 갑자기 막 뒤집는다고 뒤집어서 2 로그 x의 6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통으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얘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요걸 뒤집는 거예요. 요거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간간히 실수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끝이죠? 답은 너 곱하기 너 40이 되겠죠. 넘어간다. 26번은 적절히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데 치환을 할 때 요거만 치환만 해줄게요. 바로 로그 a의 b를 x라고 넣을게요. 로그 b의 c를 y 로그 c의 a를 z라고 논다면 이렇게 논다면 x, y, z는 요 식에다 일단 넣을 수 있거든. 첫 번째 가번 조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너가 7이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은 로그 b의 a는 로그 a의 b의 역수죠. 역시 c의 b, 그 다음에 a의 c도 마찬가지. 각각의 역수가 2개씩 있는 거죠. 즉 2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너가 7인 거예요. 이렇게 2개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거 식 2개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식을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식을 한 가지를 더 쓸 수 있어요. 뭘 쓸 수 있게? 이렇게 넣으면 x, y, z에서 한 가지씩을 더 쓸 수 있어요. 뭐가 있게? 잘 보세요. 꼬리를 물어요. a의 b, b의 c, c의 a. 얘는 x, y, z가 1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너는 뭘로 바꾸고 싶다고? 밑변환하면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c, 로그 c분의 로그 a. 다 곱하면 약분 돼서 아까 밑변환할 때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물론 얘는 대놓고 고백 표현이 나오진 않았어. 근데 이걸 통분하면 고백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셋 다 곱한 게 1이 나와요. 그럼 넌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2의 xy, yz, zx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랑 너를 가지고 각각의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넘겨서 제곱하고 요거 2배 한 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죠? 요거 합과 곱을 가지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7번 27, 28 역시 같은 유형이고 로그로 로그 표현하기 이거도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별표 쳐놓을게요. 내신에는 거의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에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 하지만 내신에는 진짜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27번 보시면 별거는 없고 각각을 이제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로그 7의 2 너 A, 너는 로그 7의 3입니다. 7의 3 너 B. 이 상태에서 로그 12의 14를 하고 싶대요. 자,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밑을 7로 통일할 것 같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7로 밑을 통일해 주는 게 제일 편하죠? 통일합니다. 로그 7의 12. 로그 7의 14. 이렇게. 밑을 통일을 해줬고, 그리고 나면 이런 거 로그 연산 법칙에 따르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으로 바꾸고 얘는 2 곱하기 7이니까 1 더하기 로그 7의 2로 바꿀 수 있죠. 근데 각각 A, B로 표현이 되죠. 요거 A, 너가 B가 된다. 2A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A가 나온다. 답은 4번에 있다. 28번도 비슷하게 푼다. 넘어간다. 자, 넘어가 보시면 상용 로그가 나옵니다. 상용 로그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상용 로그 옆에 실생활 활용 이런 거 있죠. 실생활 활용은 사실은 앞에 썼던 지수랑 크게 상관은, 지수 쪽 실생활의 활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상용 로그 문제는 뭐 2개 정도만 하고 실생활 활용 하나 하고 마칠게요. 30번에 상용 로그 표 보는 거 한번 해봅시다. 상용 로그 표 정도는 내신에서도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볼 줄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이 땡땡땡 2.1, 2.2, 그 다음에 여기 한 자리가 더 있죠? 땡땡땡 3, 4, 5 쭉 땡땡땡 이렇게 가고 사이에 값들이 나와 있죠. 0.3284, 0.3304 뭐 이런 식으로 표를 읽는 방법은 이거에다가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죠.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즉 예컨대 2.1에다가 4를 읽으면 얘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너는 누구냐면 로그 2.14가 0.3304라는 거예요. 표는 이제 이렇게 읽어요. 요걸 토대로 나머지를 변형을 하는 건데, 자 그럼 보시면 예컨대 로그 루트 213인데 213 써주시고 앞에 2분의 1 붙일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잘 보시면 너는 2. 얼마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2.1, 2.2 근데 얘는 213이잖아. 그래서 자릿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2.13으로 바꾸고 10의 제곱을 따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주시고 나면 로그 2.13은 그냥 계산이 되죠. 2.13이 아까 여기 있네. 0.3284네. 더하기 로그가 원래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따로 분리가 된다고. 로그 2가 앞으로 나오고 2 곱하기 로그 10인데 로그 10이 1이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된다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로그 똑같이 0.22군데 25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2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럼 너는 로그 2.25랑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오고 이만큼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따로 뺀다. 로그 2.25는 얼마다? 표를 보니까 2.2에서 5 일때가 352죠. 0.352 빼기 1 이렇게 나온다. 너랑 더하시면 된다. 상용 로그 표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넘어간다. 30 그래도 몇 자리 자연수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32번 32번 합시다. 자, 2개만 할게요. 32번 보시면 자연수 xy에 대해서 x의 7승 y의 8승이 각각 10자리 12자리래. 그래? 그러면 x의 7승 10자리 y의 8승 12자리. 근데 x 곱하기 y가 몇 자리인가? 몇 자리? 아까 우리가 자릿수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면 너의 정수 부분과 관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에다 1 더한 게 자릿수였어요. 예컨대 상용 로그 값이 3.3이야. 그러면 너는 4자릿수. 상용 로그 값이 뭐 2.58이야. 그러면 3자릿수.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에다가 1 더한 게 자릿수. 그러면 10자릿수라는 건 너의 정수 부분이 9. 얼마라는 거예요. 너는 11. 얼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그래? 그럼 한번 로그를 취해볼게. 로그 x의 7승은 9랑 10 사이에 있다는 거죠. 9보다 커 나갔고 1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로그
y의 8승은 11보다 크나 같고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건 xy, 즉 로그 xy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 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정수 부분 찾고 1 더해주면 몇 자릿수가 되는지 나오겠죠. 근데 너는 당연히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로그 xy는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자, 7로 나눠주시고 8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양변 더할 수 있죠? 자, 더해보시면 너는 7분의 9 더하기 8분의 11 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xy 7분의 10 더하기 8분의 1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얼마일까? 2점 얼마 아니야? 그죠? 왜냐면 얘가 1.5 안 되지. 이거 1.5 안 되지. 1.5 안 되니까 2점 얼마예요? 얘도 1.5지 이거? 이거 1.5 안 되지. 이거 2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너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고. 2부터 3 사이라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니까 자릿수는 세 자릿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합시다. 어느 거 할까요? 33, 34 두 개인데 33번이 더 어려워 보이니까 33번을 하겠습니다. 33번하고 마칠게요. 자, 33번 보시면 빛이 어떤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기 전보다는 계속 X%씩 줄어듭니다. 근데 10장을 통과한 다음 처음 밝기가 5%가 됐대. X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일단 X값을 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원래 빛이 A라고 합시다. 한 장을 통과를 하면서 뭔가 X%가 감소하는 거니까 100분의 100 빼기 X만큼이 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돼 있죠. 100분의 100 빼기 X 곱하기 A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돼요. 그렇죠? 이 상태가 되는데 10장을 통과한 다음에 5%가 됐대. 즉 너가 10장이 됐다는 거는 너가 10번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너는 원래 거에 5%니까 20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원래 밝기에 5%가 된 거예요.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A는 잘라주시고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10 로그 100 빼기 X 빼기 2 너는 상용 로그 취해 보시면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2는 0.3이죠. 너가 0.3. 그럼 너는 마이너스의 1.3 10으로 나눠주시고 0.13 2를 더해주세요. 플러스 2. 그게 누구냐면 로그 100 빼기 3입니다. 100 빼기 x예요. 짠, 이렇게 나와요. 우변은 뭐가 나오냐면 1.87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로그 값이 1.87인 거야. 근데 로그 1.349가 0.13이래. 로그 1.349가 0.13이에요. 이 상태. 그럼 봐봐. 지금 이 값은 2 빼기 0.13인 거죠? 이 상태인 거죠? 그죠? 1.87이랑 2 빼기 0.13이에요. 근데 로그 1.349가 너래니까 너를 로그 1.349로 바꿀 수 있잖아. 2에서 뺀 게 로그 100 빼기 x죠.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너는 어차피 로그 100이잖아. 그래서 결론 100 빼기 x는 너를 너로 나눠준 거 100 나누기 1.349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해볼까? 100 하나 둘 셋 나누기 1, 3, 4, 9
해갖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뭐 7점 얼마가 되겠지. 뭐 7인가? 0인가? 7. 7 곱하면 얼마니 이거? 오 마이 갓. 진짜 하기 싫다. 91. 91인데 너가 2니까 3인가? 3. 4가 되겠다. 원래 50인데 7 빼면 1350 곱하기 7이라고 하면 0, 5, 3. 뭐가 이상한데? 9.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원래 이렇게 곱하면 너예요. 7이 부족하죠? 94, 43. 이렇게. 그럼 넌 5, 5, 70. 그럼 또 요거 하면 한 4 정도가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약 몇 퍼센트가 되냐면 26% 정도가 된다. 왜냐면 얘가 너니까. x는 약 26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매번 26%씩 줄어들면 10장을 통과하면 원래 거에 20분의 1 정도의 세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그냥 로그 연산한 거고, 요식 잘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 로그를 취했고, 로그를 취한 이후에 계산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갔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